봄입니다. 겨우내 메말라 있던 가지에 꽃망울이 팝콘처럼 터집니다.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계절이죠. 하기야 봄꽃까지 들먹이지 않아도 노래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대구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이동순. 손대면 톡하고 우리 가요 이야기를 줄줄 쏟아내 국문학 박사보다 가요 박사로 더 잘 통하는 그와 함께 대구 경북에서 탄생한 가요의 흔적을 쫓아 봄나들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수님이실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또 연주를 파괴한 게 아닌가. 아니에요. 강변에서 또 버스킹하고 계시네요. 반대쪽에는 개나리도 정말 많이 폈네요. 그렇네요. 막 네. 노랗게 물들고 있네.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다 좋지만은 아무래도 이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그 중에서도 으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좀 간지럽혀서 그런지 봄과 관련한 노래들이 그렇게 참 많더라고요. 이 한국 가요사에서는 이 봄 노래가 최고로 많은데요. 그 네. 이유가 우리가 이제 식민지 시절을 과거에 겪었지 않나요? 그런 제국주의로부터 핍박을 받고 할 때 네. 봄이라고 하는 것의 그 상징성이 바로 그 해방, 어떤 그 풀려남 이런 것들을 뜻하기 때문에 그 봄 노래는 더욱더 우리들 가슴에 살뜰히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도 멋진 봄 노래가 있죠? 어떤 곡인가요? 바로 저쪽으로 가면 볼 수가 있거든요. 역시 쉽게 안 알려주시는군요. 네, 바로 알려드리면 재미가 없지. 네. 대구의 젖줄 금호강. 따뜻한 기운이 번져가는 둔치 한편에 사과 모양의 조형물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우리가 말하던 그 장소, 능금꽃 피는 고향. 여기에 또 지금 잠깐 보니까 팔공산 또 나오고. 그렇죠. 대구 사과가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던 1970년대 초, 우리 대중가요에도 대구 사과가 참 많이 등장했더랬죠. 작사 작곡은 기록유님, 그리고 노래는 당시 최고의 스타 아니었나요? 패티김님이 부르셨어요. 그렇죠. 한국 가요사에서 아주 으뜸 가는 작사 작곡가 네. 가수를 이제 초빙해서 우리 대구를 담은 그런 노래를 위촉했다. 거기에 의미가 있겠죠? 와, 근데 이분들이 어느 곳이나 이 지역곡을 다 부르거나 작사 작곡하진 않으실 텐데요. 그렇죠. 대구의 아주 어떤 문화적, 경제적 보편성, 삶의 보편성을 담아낸 그런 대표적인 노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록윤 작사 작곡 패티김 노래 1971년작 능금꽃 피는 고향입니다. 그러고 보면 대구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우리 대중문화에 미친 영향력이 작지 않네요. 기능이 멈춰선 고모역에 일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좋은 대구 테마 노래. 한국인 모두가 사랑하는 민족의 노래라고 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비나리는 고모령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 고모역을 지금 찾으셨군요. 그렇죠. 수요가 사라지면 영화도 함께 사라지는 게 역사의 운명이라면 운명. 2006년 이후 업무가 완전히 중단된 뒤 지금은 복합 문화공간으로 변신한 고모역은 민족의 순환사를 담은 명곡 비나리는 고모령과 인연이 아주 깊습니다. 여러 가지 아주 재미난 것들, 우리 근대 그 음악사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축음기와 그 다음에 타자기와 제니스 라디오 이런 것들이 쭉 있네요. 1947년도에 비나리는 고모령이 제작 발매되었던 럭키 레코드사, 그 럭키 레코드사의 간판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간판 밑에 바로 이제 비나리는 고모령을 불렀던 가수 현인 씨, 비나리는 고모령 그 한 곡으로 대구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인연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래서 대중가요는 시대의 감성을 담는 그릇인가 봅니다.
비나리는 고모령은 이고진 삶의 무게가 녹록잖았던 시절에 어머니 마음을 대변하는 노래였습니다. 고모동 일대의 높은 고개를 전부 이 지역 주민들은 고모령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고모령을 넘어서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떠났던 그러한 이 지역의 청년들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는데 강제징용으로 떠났죠. 지원병으로 떠났죠. 조선 여자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었죠. 그리고 해방되고 난 다음에는 또 뭐 좌익이니 우익이니 하는 이념 갈등 때문에 또 집을 떠났죠. 6.25 전쟁 때문에 또 이렇게 전쟁터로 떠나서 백골이 되어서 뭐 돌아왔거나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이 기막힌 슬픔. 얼마나 많은 근현대사의 과정 속에서 부모님과 작별한 그런 눈물의 시간이 많았겠습니까? 이 비나리는 고모령은 바로 그러한 역사의 어떤 총체적인 장면, 그런 상징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노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호동아 작사, 박시춘 작곡, 현인 노래. 1948년작 비나리는 고모령입니다. 지금이야 기획사도 가수도 수도권에 모두 몰려있지만 한때 대구가 꼭 그랬습니다. 1950년대 일입니다. 대구 향촌 문화관입니다. 여기는 뭔가 과거로 온 듯한 느낌인데요? 2023년에서 1950년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왔어요. 시간 여행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당시에 대구 향촌동을 재현해 놓은 향촌 문화관에 독특한 공간이 있습니다. 오리엔트 레코드사. 아까 전에 말씀하신 네. 밖에서는 뭐 악기사일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또 안에 들어오니까 에필판들이 엄청 많네요. 네, 이 오리엔트 레코드사가 3층 빌딩인데 1층은 악기점, 남선 악기사, 2층은 오리엔트 다방이었습니다. 레코드 녹음하는 사업을 전부 그 다방에서 실제로 했습니다. 전쟁 시기라서 9시만 되면은 야간 통행 금지가 되는데 그때부터 녹음을 시작해가지고 밤새도록 하죠. 지금 현재 이 장소는 그 오리엔트 레코드사에서 만들었던 음반들, 특히 오리엔트 레코드사에서 만들었던 음반의 대표적인 것들은 전부 전쟁 테마. 오리엔트 레코드사는 아주 아이러니컬하게도 전쟁 특수를 누린 것이죠. 피난 내려오다 보면 대구가 먼저 도착하는 곳이지요. 부산은 조금 더 가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대구에 먼저 짐을 풀었다가 살기가 힘들 때 부산으로 좀 떠나갔었는데 대구에 맛을 들였던 분들은 대구가 지니고 있는 원래의 어떤 그 취향이라든가 이런 분위기가 아주 좋아서 대구에 그대로 눌러 살았던 이런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참 많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 속에서도 노래는 계속됐더랍니다. 가운데 좀 유명한 곡이 있다면 몇 가지만 소개를 해주세요. 가장 젊은 청년 세대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노래는 전우의 시체를 넘보는 전우야 잘 자라. 그 다음에 아내의 노래 님께서 가신 길은 이렇게 시작되는 10년 후의 노래. 그 다음에 금사양이 불렀던 님 계신 전선. 대구역에서 전쟁터로 떠나는 청년들이 울면서 막 태극기를 이렇게 막 이마에 이렇게 두르고 노래를 부를 때 그 장면을 담은 노래죠. 태극기 흔들며. 당시의 대구역 사진입니다. 그 구슬픈 그 명곡들이 다 탄생한 곳이 여기 대구. 네, 크게 히트한 노래들이 약 한 10몇 곡 가량인데 그 노래들이 전부 오리엔트를 통해서 나왔고 힘들었던 1950년대 초반에 오리엔트 레코드사는 한국 가요사의 맥을 이어간 중심 장소였다. 그래서 대구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당시 오리엔트 레코드사에서 만든 노래들은 피폐해진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불후의 명곡으로 남게 됐습니다. 대구 음악기획의 마지막 행선지, 바로 이곳입니다. 저 귀금속거리만 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네, 바로 여기가 이제 그 교동시장, 그 유명한 교동시장 입구죠. 아, 들어가 볼까요? 동네 이름이 이제 교동이니까 교동시장인데 1950년대에는 이곳을 양키시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양키시장이요? 속칭이죠.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물품들. 네. 탱크 빼놓고는 다 구할 수 있다고 와. 그랬어요. 다 구할 수 있는 네, 거네요. 그래서 이게 주로 군복이라든지 네. 시레이션 같은 그런 물품들 위주로 지금도 거래가 되고 하죠. 그런데 이 교동시장과 관련해서 재미난 이야기가 있거든요. 우리 가요사에서 정말 대구에서 만들어진 최고의 절창이라고 볼 수 있는 굳세어라 금순아. 오. 그 노래의 주인공이었던 금순이. 네. 금순이가 바로 이 교동시장, 양키시장에서 옷 장사를 했거든요. 아, 실제로. 부산이 아니라. 네. 가사에 영도다리가 나와서 부산인 줄 그렇죠. 알았거든요. 전부 10중 8구는 전부 부산 노래로 하는데 1953년 대구 오리엔트 레코드사에서 녹음을 했죠. 그 시절에 오리엔트 레코드사의 그 작사가 강사랑 선생과 서로 아주 친하게 지냈다고 그래요. 어느 날 금순이가 네. 술을 한 잔 이렇게 먹고 취해서 울면서 강사랑 씨에게 금순이가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길은 이러이러하다. 이런 그 역사적 과정을 이야기하니까 강사랑 씨가 너무 막 가슴이 아파서 네. 그 내용을 적은 것이 굳세어라 금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대구는 한국 가요사에서 아주 중요한 가요사의 모태가 된 곳이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죠. 참 좋은 곡들이 나왔지만 또 한 건을 한 거네요. 굳세어라 금순아로. 그만큼 대구가 전국에서 네. 그 문화사적으로 특히 대중문화사에서 아주 두께 있는 그런 자료들이 풍부했다. 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네요. 강사랑 작사, 박시춘 작곡, 현인 노래, 1953년작 굳세어라 금순아입니다.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기존에 이 대구가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문화도시란 수식어가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대구 노래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거든요. 정말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걸 제대로 맞습니다. 깨달았어요. 깜짝 놀랐죠. 네. 알고 보면은 대구라고 하는 도시가 정말 이 100년 안쪽에서 얼마나 문화적 그 토양의 두께가 네. 깊고 넓었던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닌 그 투어 코스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네. 특히 그 한국 대중음악사라는 그런 측면에서 대구는 그 한국 그 음악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그 부피나 비중이 굉장했던 것입니다. 대구와 관련해서 그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자랑스럽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대의 희로애락을 담은 대구의 노래들이었습니다. 길 따라가요. 이번엔 경주입니다. 대구 경북에 뿌리를 둔 노래의 흔적을 찾아보는 길 따라가요. 이번엔 대중가요를 시만큼이나 사랑하는 문학박사 이동순 교수와 함께 한국 대중음악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2015년 개관한 우리나라 최대 대중음악 박물관입니다. 이거 축음기 아닌가요? 나팔형 축음기. 나팔형 자료가 축음. 참 많지요. 네. 여기 그 유명한 황성예터의 음반이 전시되어 있네요. 저기서 말하는 황성이 혹시 경주에 황호동 위에 황성동 있지 않나요? 그런 오해가 참 많거든요. 아니에요. 이 황성예터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해드리면은 경주의 황성공원에서 이 노래가 만들어졌습니까? 라고 네. 묻는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실제로는 바로 경기도 개성의 그
뒷산인 송악산, 송악산에 무너진 고려 왕궁의 아주 쓸쓸한 그 터전에서 이 노래가 만들어졌던 것이죠.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렇죠. 아. 제국주의자들에게 주권을 잃어버린 우리 민족의 슬픔과 한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농축해서 담아낸 그런 노래여서 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울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대중가요의 효시이면서 항일가요 1호라는 황성 예터의 배경이 경주가 아니었다니요. 하지만 이 노래는 다른 의미로 대구 경북과 인연이 닿아 있습니다. 노랫말을 지은 왕평 이응호가 경북 영천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경주와 관련된 노래들, 그 가요를 따라서 오늘 여행을 시작을 하는 건가요? 그런데 각 지역마다 노래가 어떤 노래들이 있나를 제가 조사를 해보았는데 경주가 가장 많은 노래가 산출된 곳이더라고요. 경주 테마 노래, 신라 테마 노래가 많은 이유가 통일 신라 시대, 통일을 이루기까지의 그 악전고투의 시간을 거쳤던 그 신라 왕조의 흥망성쇠가 바로 이 경주 테마 노래 속에 모조리 담겨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바로 그 장소를 한번 쭉 둘러보는 그런 경험을 가져보시죠. 네,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가보시죠. 네. 장소를 이동해 봉길 대왕암 해변입니다.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다가오는 파도가 봄날의 나른함을 깨우는 곳이죠. 아, 또 봄이라고 파도마저 이 포근하게 좀 와닿는데요. 그렇죠. 네. 봄바다는 빛깔도 달라. 아, 그렇네요. 네, 또 여기서 보는 이 저 작은 바위섬이 또 멋지게 보이는데요. 문무대왕릉이라고 불리는 대왕암이죠. 저기예요? 예로부터 왜구가 많이 침략해 들어오던 그러한 물길이었는데 내가 죽어서라도 용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겠다. 호국용. 멋지죠? 네, 진짜 멋져요. 79년도에 네. 방송사에 그 대학가요제가 열렸을 때 안성농전에 다니던 그 김주영이라는 학생이 뜻밖의 아주 놀라운 곡을 들고 출전해서 1등으로 입상이 되었는데 그 노래가 바로 문무 대왕릉을 테마로 해서 다룬 대왕암이라는 노래이죠. 대학가요제에 출전한 김주영의 영상전입니다. 79년도가 굉장히 뭐랄까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떤 시달림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인데 그 대왕암이라는 노래 한 곡으로 민족적 자부심이라든가 네. 어떤 용기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효과로 떠올랐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네요. 수마 민주항쟁을 거쳐 12.6 사태와 12.12 사태로 이어지는 역사적 변혁 앞에서 모두들 혼란스러워했던 1979년. 어쩌면 용기와 위안이 필요했을 그 시기에 대왕암은 기계 넘치는 노랫말과 선율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문무대왕릉을 바라보면서 대왕암 노래 이야기를 떠올리니까 아주 생기롭네요. 네. 근데 이 곡 대왕암 외에도 또 경주 관련한 곡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럼요. 이 경주 테마 노래가 정말 많은데요. 신라의 달밤, 신라의 북소리, 또 신라제 길손, 경주 내지 신라 테마로 이런 그 테마가 들어가는 노래들이 부지기수다. 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몇 곡을 꼽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기 온 만큼 저희는 일단 대왕암을 들으면서 한번 걸어볼까요? 좋습니다. 출발하시죠. 발 달리던 볼발은 이미 사시고 김주영 작사 작곡 노래 1979년작 대왕암입니다. 자나깨나 그 맘에 동일이 있어. 햇빛이 사라지면 불빛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경주의 저녁, 단월성을 찾았습니다. 뭔가 노을을 뒤로 하고 이렇게 걷다 보니까 진짜 운치 있고 뭔가 영화 속 한 장면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예전에 그 신라 시대 터인 건가요? 그럼요. 이 반월성 너머 그 안쪽에 궁궐이 있었고 많은 왕족 귀족들이 거기서
활동을 하고 많은 일화를 쌓았겠죠. 여기에서는 그러면은 그 신라 시대랑 관련 있는 곡이 나오는 건가요? 네, 반월성의 그런 당시의 풍경을 연상시키는 노래가 있는데 바로 신라의 북소리거든요. 그 도미라는 가수가 불렀는데 대구 오리엔트 레코드사의 전속 가수로 출발을 했는데 이 신라의 북소리라고 하는 노래는 바로 반월성의 당시 풍경 이것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죠. 역사라고 하는 건 이렇게 번성했다가 다시 떠나가는 그러한 시간의 흐름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 어떤 흥망성쇠의 과정 속에서 빚어졌던 모든 것들이 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고 또 방향타로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당시를 회상하며 한번 걸어볼까요? 빨리 가보시죠. 네. 상상의 나래 속으로. 야인초 작사 박시춘 작곡 도미노의 1954년작 신라의 북소리. 향나무 모닥불에 공거리는 재단은 비난이 경주의 진정한 야경 명소 동궁과 월지. 교교히 스며드는 달빛 따라 어디선가 신라의 종소리가 들려올 것 같은 밤입니다. 또 여기에 뭐 옛궁들을 뒤로 하고 이 어둠이 내려앉은 이곳을 보고 있으니까 신라의 달밤도 이랬을까, 뭔가 낭만적이면서도 활기가 넘쳤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정확한 말씀이죠. 신라의 달밤이라는 노래는 아주 리듬이 씩씩하고 박진감이 있거든요. 이 노래가 나오게 된 시대적 환경이 네. 바로 8.15 광복 직후잖아요. 가수 현인의 과거 방송 영상입니다. 유행가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세월을 따라 노래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반조 위주의 서글픈 노래가 많았던 일제강점기를 지나 광복 직후엔 신라의 달밤처럼 경쾌한 분위기의 노래가 인기를 모았습니다. 샹송으로 다듬어진 그러한 창법으로 신라의 달밤을 이렇게 소화를 시켰는데 참 들을만했어요. 그 현인시를 발탁한 작곡가 박시춘 씨는 속으로 아주 흐뭇하고 기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죠. 평소에 내가 늘 생각할 때 노래라고 하는 것은 그 노래의 배경이 된 장소, 거기에서 듣거나 부르거나 할 때 정말 깊은 실감으로 와닿거든요. 네. 신라의 달밤을 바로 이 경주에 와서 우리가 듣고 부르고 감상한다. 이 멋지잖아요. 오늘 딱이네요, 그러면. 딱이죠. 만들어진 지 70년이나 지난 노래가 여전히 얘기거리라니 참 대단하죠? 그게 바로 명곡의 힘, 오랜 생명력으로 사람들을 위로해온 대중가요의 힘입니다. 또 경주를 따라갔다 보니까 오늘의 가요 여행이 또 벌써 마무리가 될 시간이네요. 그렇죠. 이 아름다운 경주의 밤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전 경주에 대한 생각이 확 변한 것 같아요. 뭐 단순히 천년고도의 도시, 그러면서 또 그 역사를 바탕으로 문화유산이 많은 도시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경주에 이렇게 숨은 명곡들이 많은지 몰랐어요. 또 오늘 우리가 푸지게 보았더니 벚꽃처럼 노래가 출렁거리는 도시. 그렇네요. 여기서 또 하나의 명곡이 탄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날이네요. 그렇겠죠. 네. 뭔가 머릿속에 막 떠오를 것 같은데 딱 그게 뭘까?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걷다 보면 생각나실 거예요. 네. 그럼 다음 여행도 기대가 됩니다. 네. 살짝 한번 저희가 구상을 한번 떠나볼까요? 보름달 아래 잠들어 있는 천년 역사. 지금까지 경주를 배경으로 탄생한 노래였습니다. 대중을 웃고 울려온 노래는 회색 산업도시 포항에도 많았더랍니다. 한국문단의 가객 이동순 교수와 함께 길 따라 노래 따라 가볼까요? 전 세계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좀 그 크고 분위기 있는 도시에는 반드시 강이 이렇게 곁들여 흐르고 있죠.
포항 시민들에게도 이 형산강은 그야말로 젖줄과 같은 아주 소중한 존재로서 사랑을 받고 있죠. 네. 그래서 이 형산강은 늘 나와서 휴식하고 운동하고 산책하는 그런 아주 예쁜 공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치유의 공간이면서 에너지를 주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곡 선물을 하기도 했을까요? 그럼요. 이 어떤 장소나 공간이든지 전부 다 네. 사연이 있겠죠. 서려 있는. 그래서 이 형산강을 배경으로 또 테마로 해서 만들어진 노래가 꽤 많은데 함중아 씨의 형산강과 최백호 씨의 형산강 그 두 곡을 가장 대표적인 노래로 손꼽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두 곡이 꽤 재미난 비교를 이루는데 최백호의 형산강은 이 뭔가 참 유구하게 흘러내려온 그러한 유유히 흘러내려온 민족사의 어떤 흐름으로서의 형산강을 노래하고 있는가 하면은 최백호 작사 작곡 노래 2000년작 형산강입니다. 함중아의 형산강 경우는 강의 유래와 역사를 다루면서 동시에 거기에 이제 어떤 시민들의 포항 시민들의 삶을 접속시켜서 더 뭔가 그 풍요롭고 서정적인 분위기의 형산강을 이끌어내고 있더라고요. 함중아 씨의 또 그 노래의 특색이 네. 그냥 단순한 트로트의 방식이 아니라 트로트에다가 좀 약간 느리고 빠른 곡조인 그러한 팝 스타일의 어떤 그 음악을 접목시켜서 변형 트로트를 실천했던 그러한 분이기도 하죠. 함중아 씨는 바로 이 포항 출신의 가수다. 그럼 저희 포항 시민에게 의미가 있는 형산강을 따라 걸을 때는 함중아 쌤의 형산강을 들으면서 한번 걸어가 볼까요? 네, 벌써부터 곡조가 귀에 막 들려오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네. 물 깊고 넓은 곳에 사연 하나 없을 리 있나요? 형산강이라는 같은 소재를 두고도 다른 느낌의 노래가 나온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윤진환 작사 작곡 함중아 노래 2018년작 형산강입니다. 경주에서 시작해 포항을 관통한 형산강이 흐르고 흘러 결국엔 닿게 되는 곳 바다. 그 가운데서도 동해안 최대의 어업 전진기지라는 구룡포를 찾았습니다. 구룡포는 정말 동해안의 아름다운 어촌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네. 구룡포의 이 가장 중심지, 다운타운이라고 볼 수 있는 거리가 바로 요 앞 골목인데요. 아주 소수의 일본인들이 네. 다수의 한국인들을 모두 구축하고 여기 아주 중심지에 좋은 곳을 차지하고 있다가 해방과 더불어 이제 자기들 나라로 돌아간 것인데 그 흔적을 또 세월이 지나니까 다시 복원해서 그 아픈 시절의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일종의 다크 투어의 현장이라고 그럴까? 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이 이 일본인 그 가옥이 있는 거리에서도 제일 잘 살았던 부자의 집이죠. 2층으로 아주 덩그랗게 잘 지어 놓았고 뭔가 아주 모양새가 나죠. 네, 예쁘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이 가져갔던 사람의 또 집이라고 하니까 나쁘다라는 생각이 또 단순하게 또 드네요. 네. 조금 전에 우리가 돌계단 걸어 올라왔죠. 네. 그 아주 그 돌계단도 역사가 서려 있는 그러한 사연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구룡포공원 돌계단에 오르는 건 언제나 숨가쁜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 구룡포와 관련된 노래는 또 역사랑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요, 당연하죠. 조미미의 구룡포 사랑. 우산과 흰우리 반야월 작사 박시춘 작곡 조미미 노래 1967년작 구룡포 사랑입니다. 이미자의 구룡포 처녀. 특히 그 구룡포 처녀 같은 노래는
사랑하던 사람이 저 먼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갔겠죠. 그런데 일정한 시기에 돌아와야 될 사람이 계속 소식이 없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나중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풍랑으로 어선이 침몰해서만 바닷속으로 깊이 사라진 그런 슬픈 사례인데, 그러한 그 사연들이 노래 가사에 슬쩍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 참 뭔가 가슴을 애잔하게 만들죠. 네, 오늘과 같은 날씨에 좀 저 멀리 떠나가지 않았을까. 그러게요. 이 비가 추적 오는데 네. 그 노래 가사를 읽으니까 우리 가슴에도 비가 내리는 것 같아요. 아, 네. 또 시대적 배경까지 생각을 하니까 속상하면서도 또 임을 생각하니까 더 속상하면서도 잘 어울리는 곡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돌아오지 않는 연인을 무작정 기다리기만 했던 아가씨들의 서글픈 사연은 구룡포 최고의 전망지의 작은 노래비로 남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모두 네. 역사의 숨결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구룡포에 와서도 이 일본인들이 살던 이 거리와 구룡포 앞바다, 그리고 이 모든 그 지역들이 전부 역사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곳,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견초 작사 이인권 작곡 이미자 노래 1968년작 구룡포 처녀입니다. 저희는 지금 호미곶에 나와 있습니다. 세찬바람과 함께 바다 노을이 아주 심하게 울렁거리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강풍을 무릅쓰고 우리는 이 호미곶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천후에도 호미곶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포항 전형적인 노래 또 한 곡을 이 호미곶에서 만나봐야겠죠. 노래 제목에 있는 노래 있잖아요. 영일만 친구야. 뭔가 북소리 같아요. 지금 그렇죠. 소리가. 영일만의 끝자락 호미곶은 포항 대표가요 영일만 친구의 배경이 된 곳. 그칠 줄 모르는 빗줄기를 피해 인근의 국립등대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꽃을 올려라. 뭔가 이제 부는 바람과 파도에 맞서서 네. 젊음의 기상을 마음껏 발휘해라. 뭐 그냥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그 청년기 세대들에게 당부하는 어떤 굉장한 어떤 웅대한 기상 같은 게 그 노래 속에서 꿈틀꿈틀 이래 맥이 느껴져요. 뭔가 리듬도 그렇고 최백호쌤 그 창법도 뭔가 파도 이 너울이랑 좀 닮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렇네요. 7, 80년대 그 청년기 세대들을 보낸 사람들은 어떤 모임에서 그 끝자리에 합창곡으로 반드시 영일만 친구를 이렇게 막 전부 어깨동무하고 모두가 그렇게. 친구 되는. 네네. 그런 그 노래일 뿐만 아니라 프로야구 경기에서도 네. 이 영일만 친구를 합창하면 온 뭐 그냥 관중석이 떠나갈 것 같은. 최백호쌤이 혹시 포항 시민분이신가요? 아닙니다. 이 부산 출생이에요. 네. 그런데 영일만 친구가 어떻게 탄생을 했을까요? 최백호 씨의 그 음악하던 친구가 한 분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그 뭔가 성공을 하지 못하고 힘든 시절을 보내면서 영일만이 보이는 어느 그 바닷가 언덕에 네. 카페를 조성해서 작은 이렇게 사업을 꾸려가고 있었는데 다만 불운하게도 참 중병에 걸려서 헤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죠. 그 최백호 씨가 그 친구를 잃어버린 그 비통한 심정을 막 그 가누기가 힘들어서 이미 세상을 떠난 그 친구를 추모하는 마음으로 너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났지만은 네가 남긴 그 어떤 그 음악의 아름다운 기상과 포부, 뭐 그 어떤 웅대함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참 아주 좋은 이야기 되고 또 힘이 될 것이다. 네. 이런 내용이 그 노래 속에 담겨져 있죠. 사람은 가도 노래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이 흐른 지금도 영일만의 바다처럼 거침없는 그 노래를 통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위안을 얻고 있죠.
그래서 노래는 언제나 힘이 센 법입니다. 모든 예술 작품의 발단이나 생성은 아픔과 시련 속에서 생겨나지만은 그 아픔과 시련을 이기고 극복하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가 그 네. 노래 속에 담겨져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들이 더 아름답고 소중하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뭔가 아픔 속에서 꽃 피어낸 거를 바라봐야 되겠네요. 그럼요. 시련이 명곡 탄생의 토양이라면 고난의 역사가 있고 이별의 고통이 있는 포항에서 또 다른 명곡을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그냥 길 따라가요가 아니라 물길 따라가요. 강부터 시작해서 바다까지 쭉 이어지네요. 그렇네요. 가는 데마다 노래가 있고 또 어떤 그곳 나름대로의 그 특이한 네. 곡절이나 사연이 서려 있는 그런 노래들이 많아서 그 노래들을 듣거나 부르거나 가사를 음미할 때 그 네. 지역이 더 새롭게 더 깊이 있게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이번 여행도 성공적이네요. 그럼요. 지금까지 환동의 중심, 포항의 노래였습니다. 대구 경북을 배경으로 한 노래 따라 길 따라 흘러온 시간, 마지막은 문경입니다. 늦봄의 문경은 뭔가 도달하면서 포근하면서 뭔가 생명력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이렇게 파릇파릇한 실록이 움트는 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찾아온 문경 더욱더 아름다워 보이네요. 네. 문경은 어떤 곳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일, 어려운 일만 가득한 그러한 때에 즐겁고 복된 소식, 그런 소식을 듣는다라는 게 바로 문경이라는 뜻이거든요. 주흘산을 비롯해서 산천과 자연이 골고루 갖추어진 그런 청정지역이죠. 저희도 그 길을 따라서 이야기를 들으러 한번 가볼까요? 가보죠. 산 높고 굴 깊은 백두대간의 고장 문경은 한편으로 길의 고장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동네에서 시작해 한양으로 이어지는 영남대로의 주요 길목이었기 때문이죠. 옛길 박물관에서 그 흔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괴나리 보찜이라 그렇죠. 불리는 개나리가 아니고 괴나리. 그 등에 이렇게 지는 멜빵처럼 되어 있죠. 지금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이런 물품들이 이 괴나리 보찜 안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같이 다 작아요. 우리가 미니어처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여기 뷰를 보세요. 얼마나 작습니까? 네. 그리고 이 책도 좁쌀책이라고 그래요. 아주 조그마한 책.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괴나리 보찜을 메고 장원 급제를 하러 가는 그 과거 시험에 오르기까지 한 얼마나 올렸을까요? 기본적으로 지방에서 특히 우리 영남 지역에서 서울을 다녀오려면은 최소한 한 달은 걸리지 않을까요? 네. 길게는 한 석 달까지 한 계절을 다 보내는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와. 급제가 되었다면은 그 기쁨으로 여기저기에 막 산천유람을 하면서 고향으로 금이 환영을 했을 테고, 또 떨어지면은 그 슬픔과 좌절감으로 또 여기저기 혼자 넋을 놓고 헤매다가 돌아왔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앞서 뭐 포항이나 경주, 대구를 둘러봤을 때 아픈 사연에서 꼭 곡이 탄생을 하더라고요. 그럼요. 이 과거 시험과 관련해서 우리 가요사에도 곡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복남 씨가 불렀던 엽전열단양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선봉 작사 한복남 작곡 노래 1955년작 엽전 열단양입니다. 고향 산천 과거와 포려. 그럼 또 엽전 열단양이라는 곡이 여기에서 탄생을 했군요. 그러게요. 과거 시험을 테마로 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노래인데 열단양은 아주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한 15만 원 정도 될까? 가난한 집안의 서생이
서울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갈 때, 뭐 넉넉한 돈을 가지고 갈 수가 없었겠죠. 최소한의 경비로 10단량 내지는 20냥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갔을 테니까 거의 뭐 아주 뭐 노숙자와 다름없는 그러한 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선비님들이 괴나리 보칩을 메고 어떤 길을 걸었을지 궁금한데요. 같이 가보시죠. 네, 밴드시. 이 땅에 애달픈 노래 한 소절 나오지 않은 구개가 어디 있을까요? 아마도 그 시작은 아리랑이었을 겁니다. 한국의 아리랑 다 수집해가지고 여기에 비석을 만들어 놓았네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이야, 와. 문경세제 아리랑비 진짜 네. 큰데요. 규모가 우람하고 네. 참 아주 보기 좋습니다. 문경세제 아리랑 들어보셨나요? 아리랑에 얽힌 그 가사를 살펴보면은 제국주의 침탈과 관련된 그 민족 순환사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일본이 들어와 가지고 이 한반도의 모든 것들을 수탈해 갈 때 그 시절의 어떤 아픔이라든지 네. 안타까움 이런 사연들이 문경세제 아리랑에 담겨져 있어요. 대한민국의 대표 민요 아리랑. 민중의 한이 녹아든 이 삶의 노래는 지역마다 무수히 많은 유형이 있지만 문경세제 아리랑엔 좀 더 특별한 이력이 따라붙습니다. 그저 가락이 구수하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애환을 담고 있는 곡이었네요. 그럼요. 슬픈 삶 속에서 우러나온 노래가 바로 아리랑인데 그러나 그 슬픈 삶에 함몰되지 않고 슬픔을 이기고 딛고 넘어서는 그러한 힘이 또 아리랑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리랑 노래가 우리들에게 주는 그 위력이랄까 그 힘이 대단히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런 가슴 울리는 뭐 가사나 이 가락 때문인지 외국에서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제는 아리랑이 우리 한국인의 노래만이 아니라 해외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노래이기도 하죠. 아리랑 노래가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은 바로 19세기 후반입니다. 서양인 그 선교사 헐버트 씨가 이 한국에 왔다가 이제 여러 지역을 여행을 하면서 그 지역의 노래들을 또 수집을 했어요. 특히 문경 지역에 와서 들었던 노래, 문경 세제 아리랑을 듣고 깊은 감명을 느낀 나머지 그것을 악보로 만들어서 미국의 어느 잡지에다가 소개를 하셨거든요. 우리 한류의 첫 시작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전 초입부터 세제 아리랑으로 시작을 해서 다음에는 또 어떤 곡들을 만날 수 있을까 기대가 돼요. 네, 한번 가서 보죠. 길 따라갑시다. 길은 사람의 흔적입니다. 필요에 따라 만들어졌다가 또 사라지기도 하는 게 인생살이와 꼭 닮아 있죠. 길손들의 애환이 묻어있는 영남대로가 그렇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주흘관을 통과하고 있네요. 바로 영남 제1관. 여기 바로 세제의 첫 관문이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세 개 관문 중에 첫 번째. 첫 번째.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자꾸 넘어갈수록 고개가 많은 것처럼 이 세제도 1관, 2관, 3관이 있단 말이죠. 일단 한 고개를 통과하고 나니까 가슴이 네. 후련하네요. 그러네요. 그렇지만 아직 2고개, 3고개가 남았는데. 그런가요? 근데 아까 전에 여기를 조령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한자말로 바로 이렇게 세제를 조령이라고 하는데 날아가는 새도 하도 산고개가 높고 험해서 울고 넘는다. 그래서 세제가 된 거죠. 조령. 잠깐 쉬어간다. 네. 근데 지금은 뭐 차도 있고 아니면 저희 신발 신은 것처럼 쿠션감도 있는 신발이 많이 나왔지만 그 당시에는 남학신 집신이라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길이 없었고 예전에는 요 왼쪽 옆으로 네. 조령 옛길이 있거든요. 네. 그 옛길을 제가 한번 넘어봤는데 너무 아름답고 운치 있고 분위기가 있지만 그러나 옛날에는 그 고개를 넘으려면 아주 힘들었을 것 흙길, 같아요. 바위길.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혹시 그때 그 시절의 노래를 한 것도 있을까요? 이 제1관문에 오니까 맨 먼저 생각나는 게 울고 넘는 문경세제. 가수 박재홍 씨가 불렀던
노래가 있거든요. 그 울고 넘는 박달재 아니고요? 박달재가 아니고 울고 넘는 문경세제. 어려워서 넘는 고개 눈물의 문경세제 박달나무 가지 위에 조각다리 걸려 떠나간 님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런 아주 애절한 내용이 담겨 있는 노래죠. 역시 노래는 사람의 마음을 좀 전해주는 것 같네요. 저희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여기를 한번 걸어보는 거 어떨까?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늘 말씀드렸지만 노래라고 하는 것은 그 노래의 배경이 된 장소, 거기에서 듣거나 부르거나 하면 더욱더 맛이 나고 운치가 있죠.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며 혹은 내 임을 기다리는 마냥 울고 넘는 문경세제. 선비들의 과거길로, 보부상들의 행상길로 나그네의 서름이 굽이굽이 밴 그 길을 따라 문경세제를 넘습니다. 나는 새도 쉬어간다는 큰 고갯길이다 보니 거쳐야 할 관문이 무려 3개. 제1관문인 주흘관에서 시작해 제2관문인 조국관을 거쳐 영남대로상의 가장 높고 험한 고개라는 게 실감날 때쯤 마지막 관문을 만납니다. 제3관문 조령관입니다. 길을 걸어봤는데 어떠셨어요? 드디어 문경여정의 마무리이자 우리 길따라 가요의 마무리에 이르렀네요. 시작이 있으면은 종점이 있다시피 이 아름다운 마무리에 이르니까 만감이 교차합니다. 우리네 삶에 노래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영남대로 옛길에서 생각해봅니다. 태초에 길은 없었죠. 들판뿐이었는데 사람과 마차가 막 다니기 시작하면서 길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영남의 길도 바로 그러한 길이죠.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영남의 아름다운 옛길을 더듬어 보면서 노래와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향취, 이것을 아주 풍부하게 느꼈습니다. 길에는 이렇게 노래가 있고 삶이 서려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우리들이 걸어보지 못한 많은 길들을 찾아가서 직접 다니고 겪으면서 노래와 삶을 음미하고 되새겨보는 그런 경험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한 구절 한 굽이 꺾어 넘을 때마다 우리네 사연을 담은 노래 따라 가요, 길 따라 가요.